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떤 그 급식과 관련해서 어린이 급식센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를 체계적이고 또 철저한 위생관리라든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뒷페이지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2011년 12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필두로 해서 2015년 7월까지는 전국적으로 150여 개가 운영 중이고,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어린이 급식센터가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영양사로서 어린이 급식센터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이제 전문성을 띠면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보통 영유아가 100명 이하 미만인 보육시설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라든가 혹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나 혹은 보건소 등의 지원을 어떤 그 지도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식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어떤 그 설립의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식약처에서 처음에 물론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연구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했는데 설립을 하자 해서 그 전에 이제 기초 작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매뉴얼 만들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어떤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2011년에 이제 실제적으로 12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는데, 이 식약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또 철저한 위생관리나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의 체계화를 이루게 하고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가져오고 학부모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단체 급식의 체계화는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와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식품 어떤 양산되는 어떤 식품의 수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다든가 하면 조리법을 다양화시켜서 그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소비를 시켜준다든가, 또 만약에 부족하면은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게끔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린이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지원을 합니다. 즉 어린이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끔 영양 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전문가에 의한 단체 급식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갖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이 기초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단체 급식의 체계화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 체계화나 어린이의 균형 잡힌 성장이나 학부모의 신뢰를 구축해서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하나의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산하에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 운영을 하는 바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지침 등 기술지도 감독 평가 이런 것 전부 식약처 산하에서 관리를 받게 돼 있죠. 그럼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그 심사를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심사를 신청하고 요는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을 합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기타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해서는 식단 제공, 위생 및 식자재 관리, 교육 등을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활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산에도 보면은 아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천안에는 천안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대체로
학교, 대학에서 많이 이제 이러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서울대학에서 뭐 저기 관악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죠. 시라든가 도 또는 시군 구의 관련 행정부서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거는 또 이제 이 관련 부서의 돈을 받아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금을 쓴다든가 어떤 들어가 지출되는 것 예산들은 다 여기서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서로 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뭐 어린이들의 수라든가 뭐 유치원 뭐 이런 데 따라서도 그 뭐라 그럴까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를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이제 센터장이 제일 위에 있고, 여기 보면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조직도입니다. 이거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영양팀이 있고 위생팀이 있고 기획운영팀. 근데 보면은 야사는 그나마 이렇게 많이 체계화 잡혀져 있는데, 제가 한번 작년에는 영양사를 보면 어디를 갔냐면 경상남도 합천군을 왔어요. 합천군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뭐 직원 채용 관련 있어가 갔는데, 거기는 딱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관 내에 어린이들이 적으면, 인원 수가 적으면은 이런 팀들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한 사람이나 팀장, 지원센터장하고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적고, 또 막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적인 인력 구성도 안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영양팀은 어린이 영양 증진을 위해 가지고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계획하고 실시를 하고, 어린이 급식을 하기 위한 식단을 개발하고, 또 영양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의 영양 증진을 도모시키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위생팀은 어린이 급식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위생관리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거를 또 실시를 한다든가, 위생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러한 것들을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위생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획운영팀은 어린이 급식 개선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진단했는 그런 급식소의 급식관리 평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급식을 지원하는 계획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획 운영팀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세 팀이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팀은 구성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뭐 지원센터 이런 데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연령별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모든 메뉴에 대한 레시피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소의 전문 영양사가 맞춤 방문 관리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시설별 맞춤 관리를 지도하고, 그 다음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지도나 관리를 하게 되고요. 어린이 급식 위생 안전에 관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어린이 교육 교재 교국 개발도 열시약제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대상별 위생 영양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조리원이나 뭐 원장, 교사, 부모 대상별로 교육을 하고, 요리 교육, 편식 예방, 손 씻기, 식사예술 등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등록을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학부형들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급식은, 이 보면은 이제 군인들에게 적절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체력 및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방위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래놨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급식은 1949년에 육군본부에 병식과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50년대에는 바로 6.25 사변이 나게 되죠. 그죠? 발발합니다. 군대급식은 국방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인적인 급식 관리는, 개별적인 관리는 지역 구분에 따른 급양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양대별로 배치된 영양관리직 군무원에 의해서 메뉴가 작성이 되는데, 아주 훈련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든가 업무 수행을 고려해서 국방부가 정한 일일 권장 영양 권장량, 일일 조미료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번이 제공하는 만큼 3번 제공되는 사업자 급식하고 내용이 비슷하게끔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나옵니다만도 우리나라 이제 약 60만 군 장병들에게 제공이 되고, 하루 1일 장병 1인당 권장량은 3,100kcal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이니까 아직 올해 개정되면 또 바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본급식비가 그 당시에 하루 6,848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회에 나트륨 저감화로 인해 가지고 소금 이런 거 뭐 장유 인공 감미료를 실질적으로 감량하는데, 또 소금을 너무 줄여가지고 뭐 김치 같은 경우에 1.4% 소금을 이하가 되어지면은 이 군인들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오히려 또 김치 공장 같은 업체에서는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갖고 군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그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나트륨을 적게 주긴 하지만도 적정량은 줘야지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노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소금이 제공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군대급식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도 물론 하겠죠, 그죠? 그리고 군대급식도 이제는 뭐 영양 권장량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나 뭐 기호성도 다 고려해가지고 하고, 또 식품안전에 대한 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인증식품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들은 이 해썹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납품을 할 수가 없고, 해썹 인증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줘가지고 우선 이렇게 채택이 될 수 있게끔 학교 급식을 담당할 수 있게끔 가점을 주는 그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훨씬 점수 높게 판정받아서 급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군대에도 이제 영양소가 제한적으로 배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별로 많이 없고, 군무원들이 영양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군대 급식은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 및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 급식비를 인상하고, 쫄병들의 군 교육을 강화시키고, 시사기구의 현대화라든가 뭐 영양사 배치의 확대로 군대 급식 관리에 전반적인 전문성이 실제적으로 이제 확보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단연 1등 군대리아 해가지고 훈련병 2등 병팀,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했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햄버거, 그것도 빵이고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빵이에요, 빵. 보니까 군대리아니까 롯데리아 대신 군대리아구나,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군대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뭡니까? 토마토도 있고, 뭐 이거는 파프리카입니까 토마토입니까,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군대리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연합뉴스 나왔는 건데, 군대 이제 자기 각자 개별 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에 배식을 해주는 뭐라 그래, 주방 요원을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는 취사당번들이 이렇게 이제 별도의 뭐 위생복을 입은 게 아니고 앞치마만 두르고 모자를 쓰고 그래 마스크는 했고 이렇게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맡고. 그리고 김치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을 만큼 자율 배식을 하게 돼가지고 뭐 밥에다가 소고기 같기도 하고 야채 같고, 이건 튀김 종류고 이게 열무김치고 고추장 있는 거가 김인가요? 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니까 이제 배식을 쭉 받아가지고 자자 자기 자리 가서 먹고 식판을 이제 보내죠. 지금은 사실 군대 급식도 굉장히 질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뭐
고기 같은 거는 감히 고기 소고기 뭐 고기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소가 헤엄치고 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실하다 그럴까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골고루 잘 나옵니다. 가공식품도 많이 가고 또 그 어떤 그 군납을 하는 제조 가공 업체들은 어떤 위생적인 안전 점검을 급양대에서 와가지고 급식 대장이 항상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은 이제 뭐 특히나 이게 계절 채소인 뭐 배추김치 같은 경우 여름에 배추값이 비싸면은 또 이제 납품을 받을 때에 좀 내용적으로 부실한 가격은 싸고 내용을 충실하게 해달라면은 업체들이 남지가 않으니까 아주 부실한 그런 맛이 없는 그 제품을 또 제공하는 그런 부상자도 생기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급식입니다. 교정시설을 한다면은 뭐 교도소라든가 구치소라든가 뭐 감호소라든가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재소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하는 수용자 급식하고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급식으로 나뉩니다.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주부식의 총열량을 산정하고 주식은 하루 3회 혼합식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교정시설은 세 끼를 다 먹으니까 그죠? 이제 그 어떤 그 혼합식 잡곡도 들어가고 이렇게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1979년부터 영양사를 채용했지만 실제 각각의 이 교정시설에 다 영양사가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배치되어서 뭐 교정급식 시설에서 메뉴 작성하고 뭐 검수, 조리, 위생교육 등 전반적인 급식관리, 영양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채용을 하지 않고 이런 영양관리 업무에 충실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수용자의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수용자 등에게 급식할 부식과 수량을 결정하고 기준 영양량을 결정하고 급식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서 급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메뉴를 이제 정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정시설에는 실제적으로 뭐 또 영양 뭐라 그럴까요? 일일 영양 권장량을 다 맞춰가지고 줄 수도 없고 또 거기는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교정시설에 대한 급식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하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충남 천안 개방교도소 해가지고 밥에다가 이제 국 보리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장아찌 김치 있고 이건 뭐 이제 튀김 종류 같아요. 이건 뭐 콩나물국에다가 뭐 이렇게 밥 마른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뉴스에 나오는 걸 이렇게 했는데 김치하고 이거는 소세지 같은 것들이고 백미는 나오는 밥하고 국하고 샐러드 종류고 숟가락이 이렇게 이제 식판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단백 고열량식을 많이 주고 또 고열량 고단백식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필요한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야채라든가 과일을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영양 기준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두고 선수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급식 관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다양한 종목이나 선수들의 상황, 연령 등을 고려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된 영양 기준에 의한 식사 공급이 요구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한체육회 산하 엘리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영양 관리가 영양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감독이나 코치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관리되는 즉 비영양 전문가들에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양사에 의한 우수한 식사와 영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과학적인 영양 및 식생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전에 그냥 되는 선수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교통시설급식이라니까 교통시설급식이라면은 뭐 항공기 뭐 승무원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고 항공기 타는 사람들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기내식 항공기, 열차, 선박 등의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으로 조리시설의 공간이 협소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우수한 품질의 식사를 정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그럽니다.
이 기내식 경우에는 다양한 메뉴와 품질이 우수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메뉴 개발하고 관리해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사를 하늘에서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해놨네, 그죠? 특히 이제 뭐, 기내식의 경우에는 냉장 저장 급식, 그다음 쿡, 칠 시스템으로 조리되어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위생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하게 된다. 바로 이런 우주 항공 때문에 해썹이라는 시스템이 나오는 것처럼, 그죠? 이럴 때 위생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대한항공은 기내식인 경우에는 단체 급식 분야의 최초로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 해썹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항공사 기내식인데 완전히 이거는 뭐 너무 잘 나오네,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건 우리나라 기내식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네. 햇반도 나오고, 이 비빔밥 나물 같은 종류도 있고, 그죠? 있고, 이거는 일반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면 만도 이렇게 나오는 돌발이 있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강의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소리가 안 나오면은 여기까지 진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 복지시설에 대한 거예요. 질환자 요양시설은 이제 이러한,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입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식 제공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떤 인식 부족이랄까, 또 식재료비가 부족하고, 시설이 이제 또 좋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는 급식의 질이 별로 좋지가 않죠. 불황인 복지시설 해가지고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은 잘못됐네요. 아직 이게 제가 발췌라는 글이 나오네. 불황인 시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불황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서비스 전문성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일단은 뭐 사회복지시설 하나의 일환으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여기가 이제 불황자인지 뭐 이렇게 노숙자인지 이렇게 급식을 하는 데고, 여기는 조리사가 있고, 여기는 배식 담당하는 분들이 위생장갑을 끼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그 앞에는 국을 뜨는 이제 있고, 밥은 본인이 뜨든지 그 옆에 라인에서 지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